밤 11시입니다. 아주 짧았는데 이상할 만큼 오래 남는 만남이 있나요? 오늘도 기억에 남을 이야기를 전합니다. 잔상입니다. 세 번째 밤의 주제는 타이밍입니다. 스쳐간 사람을 다시 찾아야 하는지, 한 번뿐인 밤도 사랑이라 부를 수 있는지, 영화 비포 선라이즈와 함께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방송에 소개하는 두 편의 편지는 모두 창작 사연이고, 흐르는 음악은 제가 직접 만든 곡들입니다. 애프터 이미지, 지금 시작합니다. 해지는 바다 끝에 네 어깨가 반짝여 창문 내리면 소금기 섞인 바람 파도는 천천히 우리 쪽으로 와 말없이 웃어도 다 알아듣는 밤 조금 더 가까이 손끝이 닿을 만큼 오늘의 끝자락에 우린 이미 가벼워 파도 위에 우리 멀리 떠도 좋아 파도 위에 우리 이 밤을 건너가 반짝이는 우리 해안도로 위로 파도 위에 우리 끝까지 함께야 네가 고른 노래 작게 흘러나와 백미러 속 노을이 천천히 번져가 커다란 파도도 지금은 예뻐 보여 서두를 것 없어 우린 잘 가고 있어 조금 더 가까이 손끝이 닿을 만큼 오늘의 끝자락에 우린 이미 가벼워 파도 위에 우리 멀리 떠도 좋아 파도 위에 우리 이 밤을 건너가 반짝이는 우리 해안도로 위로 파도 위에 우리 끝까지 함께야 잠깐 눈을 감아 바다를 들이켜 넘실대는 맘도 이제는 괜찮아 너의 손과 내 손 같은 리듬이 돼 어둠이 와도 우린 더 밝아져 파도 위에 우리 멀리 떠도 좋아 파도 위에 우리 이 밤을 건너가 반짝이는 우리 해안도로 위로 파도 위에 우리 끝까지 함께야 파도 위에 우리 손을 놓지마 파도 위에 우리 노을 속에 살아 첫 번째 편지는 31, 지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잔상 씨.
지난 봄 혼자 부산으로 가는 기차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 옆자리였고 처음에는 서로 이어폰만 끼고 있었어요. 기차가 오래 멈춘 뒤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제가 잘못 알아듣자 그 사람이 웃으며 설명해 줬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2시간 동안 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지, 부모님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꿈이 무엇인지, 어릴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낯선 사람이라서 오히려 솔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역에 도착한 뒤에는 함께 국밥을 먹고 바다까지 걸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 사람은 다른 도시로 가는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연락처를 물으려고 여러 번 마음 먹었는데 그날이 완벽하게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름만 알고 헤어졌습니다. 버스가 떠난 뒤 곧바로 후회했어요. 지금도 비슷한 이름을 검색하고 그날 찍은 바다 사진을 자주 봅니다. 어렵게라도 찾아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한 번의 좋은 장면으로 남겨두는 게 맞을까요? 지수 씨, 짧은 만남이 오래 남는 건 그 사람이 특별해서이기도 하지만 끝나지 않은 가능성이 함께 남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겪은 2시간 뒤에 수백 개의 장면을 상상합니다. 다시 만났다면 잘 맞았을지, 다투지는 않았을지, 평범한 하루에도 여전히 빛났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에 그 만남은 쉽게 날지 않죠. 찾아보는 마음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공개된 정보를 넘어 사생활을 추적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신원을 캐묻는 방식은 멈춰야 합니다. 2사람이 만난 장소의 공개 게시판이나 여행 커뮤니티에 상대가 알아볼 수 있는 짧은 글을 한 번 남기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날짜와 장소, 기억하는 대화 한 조각을 적고 답을 강요하지 않는 방식으로요. 연락이 오지 않으면 그 침묵도 대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찾는 동안 지금의 삶을 대기실로 만들지는 마세요. 그 사람은 지수 씨에게 회사를 그만둘 용기를 직접 준 구원자라기보다 이미 마음속에 있던 질문을 소리내게 해준 낯선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날 말했던 꿈을 한 가지라도 시작해보세요. 다시 만난다면 달라진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만나지 못해도 그 만남은 이미 지수 씨의 방향을 조금 바꾼 셈이니까요. 첫 번째 신호엔 창문을 닫고 두 번째 신호엔 이름을 지워 세 번째 빨간 불 앞에 서서는 끝내 전화를 내려놓았어. 건너편 불빛 하나 둘 꺼지고 뒷차도 없는 교차로 세 번째 신호등 조금만 더 붉게 있어줘. 지나가면 정말 끝날까봐 아직 출발하지 못해. 횡단보도 흰선 사이로 비에 젖은 시간이 흐르고 초록 숫자가 줄어들수록 네가 더 멀어지는 것 같아. 멈춘 건 차가 아니라 나였다는 걸 알아. 세 번째 신호등 이제는 초록빛이어도 돼. 지나가면 조금 아프겠지만 천천히 출발해볼게. 두 번째 편지는 결혼한 지 7년 된 38, 준호 씨가 보냈습니다. 잔상 씨, 20살 때 유럽 여행 중 하루를 함께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밤새 걸으며 이야기를 했고 다음 날 각자의 기차를 탔습니다. 연락처도 받았지만 몇 번의 메일 뒤 자연스럽게 끊겼어요. 이후로 다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좋은 사람과 결혼했고 아이도 있습니다. 가정을 떠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지면서 그 오래된 밤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때의 저는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 사람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오래된 메일을 발견했고 답장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는 그 사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연락만 한번 해보는 것도 배신일까요? 아니면 지나간 청춘에게 안부를 묻는 일일까요? 제가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건지 그때의 저를 그리워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준호 씨, 아마 두 마음이 함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동시에 가능성이 많았던 자신을 그리워하는 것. 오래된 인연은 현재의 지친 나와 비교되면서 실제보다 더 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기억 속 상대는 생활비나 육아, 피곤한 월요일과 부딪힌 적이 없으니까요. 연락하기 전에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답장이 오면 어디까지 이어가고 싶은가요? 아내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아도 설명할 수 있나요? 대화를 숨겨야만 유지되는 방식이라면 단순한 안부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흔들린 사실을 벌처럼 자백할 필요는 없지만 비밀을 키워 현재의 관계에서 빠져나갈 문으로 만드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 밤이 상징하는 것을 지금의 삶 안에서 회복해보세요. 끝까지 들어주는 대화가 그리웠다면 아내와 1시간만이라도 휴대폰 없이 이야기해보세요. 무엇이든 될 수 있던 자신이 그립다면 미뤄둔 공부나 여행을 작게 시작해보세요. 과거의 사람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고 믿었던 감각이 현재에도 살아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도 오랜 시간이 지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면 배우자에게 숨기지 않을 수 있는 짧은 문장이어야 합니다. 그때의 만남 덕분에 어떤 용기를 얻었고 잘 지내기를 바란다는 정도로 끝내세요. 답장을 통해 또 다른 삶을 시험하려는 마음이 크다면 보내지 않는 편이 정직합니다. 어떤 기억은 다시 이어야 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났기에 한 시절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익숙한 출구가 가까워지고 내비게이션은 오른쪽을 말해 네 집으로 가던 그 길 앞에서 방향지 시등을 켜지 않았어. 한 번의 차선 변경으로 우리의 계절을 지나 돌아가지 않는 길 오늘은 그냥 지나칠게. 백미러에 작아지는 불빛 끝까지 보지 않을게. 재탐색 중인 파란 선처럼 내일도 다른 길을 찾겠지. 조금 멀어도 상관없다고 처음으로 화면에 말했어. 잃어버린 길이 아니라 새로 생긴 길일 거야. 돌아가지 않는 길 이제는 뒤를 보지 않을게. 백미러
밤에는 사람을 만나는 속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몇 장의 사진과 짧은 소개만 보고 다음 사람을 고를 수 있습니다. 선택지는 넓어졌지만 한 사람을 천천히 궁금해하는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기도 했죠. 빠른 만남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쁜 삶에서 서로를 발견하게 해주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다만 첫인상이 조금 어색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끝내면 원래 두 번째 문장에서 드러날 사람을 영영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친밀감은 완벽한 공통점보다 서로 다른 생각을 오래 듣는 과정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 만남에서는 평가보다 질문을 하나 더 남겨보세요. 무엇을 좋아하느냐보다 최근에 마음이 바뀐 일이 있는지,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떤 장소에서 편안해지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동시에 불편함과 위험 신호를 낭만으로 견디지는 마세요. 느리게 알아간다는 것은 경계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경계를 존중하면서 판단을 조금 늦추는 일입니다. 사람을 고르는 속도는 빨라졌지만 사람을 아는 속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은 여전히 한밤의 산책과 긴 침묵, 서툰 질문 몇 개를 필요로 합니다. 검은 하늘 아래 숨어 있던 색이 건물 끝에서 천천히 번져 차창에 맺힌 작은 물방울도 푸른 아침을 하나씩 담아 밤새 멈춰있던 마음에 조금씩 빛이 들어와 차창밖에
오늘 함께 걷고 싶은 영화는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비포 선라이즈입니다. 에단 호크가 제시를, 줄리 델피가 셀린을 연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기차에서 만나 빈의 거리를 밤새 걷는 이야기입니다. 결말을 조금 포함하지만 이 영화의 진짜 매력은 사건보다 대화가 흐르는 시간에 있습니다. 유럽을 달리는 기차 안에서 제시와 셀린은 우연히 말을 섞습니다. 시끄럽게 다투는 부부를 피해 셀린이 자리를 옮기고 제시가 대화를 이어갑니다. 미국인 여행자 제시는 다음날 아침 비행기를 타야 하고 프랑스인 학생 셀린은 파리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두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제시는 빈에서 함께 내려달라고 제안합니다. 훗날 셀린이 결혼하고 삶이 답답해졌을 때 기차에서 말을 걸었던 남자를 따라 내렸다면 어땠을까 후회할 것 같지 않느냐는 식으로 설득하죠. 조금 뻔뻔하지만 이상하게 납득이 되는 제안입니다. 셀린은 잠시 망설이다 가방을 들고 내립니다. 그 순간 영화는 거대한 사건 대신 걷기를 선택합니다. 두 사람은 관광 명소를 빠르게 소비하지 않습니다. 전차를 타고 골목을 지나고 묘지에 들르고 카페에 앉습니다. 삶과 죽음, 부모, 사랑, 성 역할, 종교, 미래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대화는 정답을 향하지 않습니다. 서로 잘 보이고 싶어 허세를 부리다가도 금세 들키고 같은 생각에 기뻐하다가 작은 차이로 서운해집니다. 이 영화가 특별한 이유는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거의 실제 시간처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언제부터 좋아했는지 정확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하나, 웃음 한 번. 상대가 보지 않을 때 바라본 눈빛이 조금씩 쌓입니다. 사랑은 선언보다 먼저 두 사람의 걸음 속도에 나타납니다. 레코드 가게의 감상실 장면은 그래서 오래 남습니다. 좁은 부스 안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음악을 듣습니다. 서로를 보고 싶지만 눈이 마주칠까봐 번갈아 시선을 피합니다. 대사는 거의 없고 노래와 숨소리만 있습니다. 밤새 말을 잘하던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친밀감이 말의 양이 아니라 같은 침묵을 견디는 방식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대관람차에서 빈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장면도 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먼저 움직이고 싶은 마음과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보입니다. 영화는 그 순간을 화려한 음악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서툰 망설임을 충분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입맞춤은 정해진 로맨스의 순서라기보다 두 사람이 어렵게 함께 내린 결정처럼 느껴집니다. 길에서 만난 시인이 두 사람에게 단어 하나를 받아 즉석에서 시를 써주는 장면도 있습니다. 관광객을 상대로 한 익숙한 방식일 수 있지만 그 밤에 두 사람에게는 우연히 계속 자신들을 밀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평범한 사건을 신호처럼 읽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온 노래, 우연히 맞은 초록불, 누군가 건넨 문장까지 전부 우리 편인 것처럼 느끼죠. 하지만 영화는 두 사람을 운명이라는 말 안에만 가두지 않습니다. 카페에서 서로 친구에게 전화하는 척하며 마음을 말하는 장면을 보면 둘은 여전히 겁이 많고 계산도 합니다. 직접 고백하면 너무 무거워질까봐 연기를 빌립니다. 장난처럼 시작된 대화 속에서 상대에게 얼마나 끌리는지 드러냅니다. 진심은 때때로 가면을 썼을 때 더 쉽게 나오기도 합니다. 셀린은 죽음과 기억에 대해 자주 말하고 제시는 냉소적인 농담으로 두려움을 감춥니다. 둘은 완벽하게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세계관 때문에 대화가 계속됩니다.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해합니다. 좋은 대화는 의견이 같은 상태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곁에 조금 더 머물고 싶은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영화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 번째 인물이 됩니다. 아침 비행기와 파리행 기차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장면이 선명해집니다. 끝이 정해져 있기에 둘은 평소라면 몇 달 걸렸을 이야기를 한밤에 건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을 때 사람은 오늘을 더 솔직하게 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오늘만 보내고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연락처를 주고받으면 서서히 식어가는 과정을 보게 될 테니 좋은 밤으로 끝내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막상 아침이 오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6달 뒤 같은 역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은 채 날짜와 장소만 정합니다. 이 약속은 낭만적이면서도 무모합니다. 기차가 늦을 수도 있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삶이 두 사람을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하나면 확인할 수 있는 시대의 우리에게는 더 믿기 어려운 선택이죠. 그러나 바로 그 불확실함 때문에 약속은 강해집니다. 상대를 통제할 방법 없이 그 사람이 같은 기억을 품고 돌아오리라고 믿는 일이니까요. 영화의 마지막에는 두 사람이 밤새 머물렀던 장소들이 다시 보입니다. 사람이 빠진 레코드 부스, 빈 거리, 벤치와 전차. 조금 전까지 특별했던 장소가 평범한 아침으로 돌아갑니다. 이 장면은 사랑이 장소에 남기는 잔상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떠났는데 의자의 각도와 새벽빛이 방금 전 대화를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지수 씨가 부산의 바다 사진을 자꾸 보는 것도 비슷할 겁니다. 사진에는 그 사람이 없더라도 그날의 목소리와 가능성이 겹쳐 보입니다. 다시 찾는 것이 반드시 잘못은 아니지만 영화 속 약속처럼 상대도 같은 방향을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신호를 남긴 뒤에는 기다리는 것, 그리고 오지 않을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호 씨가 그리워하는 오래된 밤 역시 단순히 한 사람만을 뜻하지 않을 겁니다. 무엇이든 물을 수 있었던 젊음, 아직 선택하지 않은 삶, 낯선 도시의 공기까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에게 연락하면 그 모든 것이 돌아올 것 같지만 실제로 돌아오는 것은 지금의 나이와 삶을 가진 두 사람입니다. 비포 선라이즈는 짧은 사랑을 영원한 사랑보다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하루가 짧았다는 이유로 감정까지 얕았다고 말하지 않죠. 오히려 시간이 적었기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집중합니다. 그러나 영화가 아름다운 것은 그 밤이 완벽해서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을 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의 가치를 결과로 판단합니다. 결혼했으면 진짜 사랑, 헤어졌으면 실패라고요. 하지만 어떤 만남은 함께 산 횟수보다 한 사람의 선택을 바꾼 방식으로 남습니다. 기차에서 내리게 했고, 낯선 도시를 걷게 했고, 오래 미뤄둔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게 했다면 그 시간은 이미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우연을 운명으로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연은 만남을 시작할 수 있지만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다시 만나 시간을 내고 실망한 뒤에도 이야기하고 상대의 현실을 상상보다 존중하는 일. 하룻밤의 가능성이 생활의 사랑이 되려면 그 다음 날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오래 남은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 앞에서 더 솔직했던 나를 그리워하는 걸까요? 답이 후자라면 그때의 나를 지금의 삶으로 불러올 방법도 있을 겁니다. 연락할 수 있다면 한 번의 정중한 안부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침묵을 뚫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연락할 수 없다면 그 만남이 준 용기를 현재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잔상이 원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해가 뜨면 빈의 거리는 다시 평범해집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걸었던 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짧은 만남도 우리를 오래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길이를 달력으로만 재지 않는다면 한밤 역시 한 사람의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차에서 만난 이름뿐인 사람, 오래된 밤을 떠올리는 마음, 그리고 비포 선라이즈가 남긴 짧고 긴 사랑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이 그 사람인지, 그때의 나인지 천천히 물어보세요. 연락한다면 한 번의 다정한 신호를 남기고 그 다음 선택은 상대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지 못한 인연도 우리 삶을 좋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이미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제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방송에서 소개해도 좋다는 말과 익명 여부를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스쳐간 인연, 오래된 약속,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 이미지 잔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잔잔한 파도처럼 다시 네가 밀려와 사람 없는 늦은 해변 혼자 걷는 발자국 젖은 모래 위에 쓰면 네 이름은 금방 사라져 이제